관련해서 여론조사 한 게 있습니까? 혹시? 총선이요. 예.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예. 이준석 중심 신당 창당 관련해서 좋게 보냐 좋지 않게 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예. 좋게 본다가 38. 꽤 예. 많이 나온 거죠. 그러네요. 좋지 않게 본다가 48입니다. 48입니다. 48. 10% 포인트 격차로 좋지 않게 본다가 더 많은데요. 예. 자, 여기에서 여기 예, 갤럽이 제 관심사를 어떻게 알고 여기다가 음령을 칠해 놨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좋게 본다가 20% 전체 평균의 비율로 봤을 때 전체는 38이 좋게 본다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18이 18밖에 안 되네요. 이거 무당층이 34지 않습니까? 평균적이고 무당층 중에서는 이렇게 좀 빠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거든요. 74%. 즉 4명 중에 3명은 좋지 않게 본답니다. 이게 뭐냐? 사실은 이게 신당 창당할 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의원들이 많이 붙어줘야 되죠. 예. 의원들이 붙어주면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당 보조금. 네. 그 정당 보조금 가지고 이제 선거도 치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의원들이 오지 않을 거다. 안 가죠. 그렇죠. 지지율이 낮으면. 그렇죠. 다른 정당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57%가 좋게 본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안 가죠. 이준석 과거 대표 국민의힘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갈 이유가 없죠. 안 가죠. 안 가죠. 그럼 뭐냐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붙어줘야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신당 창당이 맞아요.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돈을 어디서 꿔다가 이걸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이준석 신당을 여러와 같이 지지하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가서 당신 나한테 안 오면 떨어진다라고 압박을 가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고다이 혼자서 그러면 선거를 치른다?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근데 저렇게 지지율이 낮으면 신당도 힘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준석 대표 뭐 계속 뭐 삐진 듯이 나 이거 딴 데 갈래, 나 집 나갈래 했는데 집주인이 그러지 말고 이제 앉아, 주저앉아, 따뜻한 데 이제 추운 데 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두 번 당하면 됐지, 여러 번 당하면 당한 놈도 문제다 이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요것만 보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38 좋다 이런 평가인데 근데 그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되면 내가 지지하겠다. 아니면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저쪽으로 가시라라고 하겠다라는 거하고는 약간 좀 멉니다.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든지 아니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저렇게 이제 새롭게 만드는 흐름이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될 수 있죠. 젊고 연부역강한 인물이 나타나니까 아니 뭐 내가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른 목소리도 내고 젊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막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지 이준석 신당이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당비를 낸다던가 당원을 가입한다던가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결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준석 신당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네. 이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YTN 엠브레인 퍼블릭, YTN이 의뢰해서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내용이고요. 조사 시기가 19일, 20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도 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이제 조국 신당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준석 신당 창당. 여기도 20%밖에 안 나왔어요. 여긴 지지죠. 아까 갤럽은 좋게 보냐?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준석 신당 창당하면 지지하겠냐? 이렇게 봤는데 24%입니다. 자, 여기서요. 24%. 밑으로 가시죠. 국민의힘에서 13%예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면은 이제 힘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13이 아니고 이게 바뀌었어야죠. 80%가 지지한다고 해야 그 힘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을 헌팅해 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좀 문제다. 거기 여기 뭐 조국 신당도 나와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아이고 조국 신당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예. 밑에 있습니다. 예, 여기 조국 있네요. 신당. 긍정적으로 본다. 음. 26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예, 예. 그러니까 조국 신당도 사실은 음. 대단히 뭐 힘받아서 창당을 할 수는 없죠. 더불어민주당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는 47대 47로 반반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은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인기를 얻는 폭이 훨씬 높죠. 훨씬 좋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비율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그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국 신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선 전체 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고민해봐야 된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국적 지지율은 아직은 낮은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총선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많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동훈 출마는 어떻습니까? 한동훈이요. 네. 한동훈 출마. 네. 이건 이제 도움이 될 거다가 네, 42. 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움은 여당입니다. 여당에게 국민의힘 네.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42.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41인데 예.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74. 도움이 될 거다가 74입니다. 야, 이건 뭐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엄청 상당한 크네요. 거죠. 예, 예. 여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한동훈 빼고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다는 게 없죠.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건 한동훈 개인기에 의해서 그럼 선거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한국갤럽하고 YTN 조사 결과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방금 교수님 말씀 정확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 명을 더 MSG 양념처럼 예, 예. 생각을 한다면 예, 예. 인요한이죠. 인요한. 역시 인요한은 조금 인기가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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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그렇게 볼수 한동훈이 인기가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기현과 인요한 예. 또 어떻게 보면 김기현과 대통령실의 예. 어떤 불협화음 잘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지만 하여튼 마쿠에서의 어떤 예, 예. 그런 갈등 이런 것 속에서 인요한 쪽 또 한동훈 쪽 한동훈이 가서 정리를 해라. 당신이 가서 칼질을 해라. 해라. 예, 장수를 새롭게 보내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